쏘는 미디어 토크쇼 미디어 톡. 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톡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모예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C가 낳은 시사 고수. 예. 신장식 변호사님. 네네. 예. 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MBC가 나왔구나.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MBC가. 잘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낳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MBC가. 예. 아우, MBC를 어버이처럼. 예. 예.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예상대로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지? 이것부터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고요. 입안뿐만 아니라 규제를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정책까지. 그러니까 네. 방송과 통신 분야 관련된 각종 규제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하고 규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에서 네.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방통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슈는 재승인, 방송사 재승인.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방송사들의 목줄을 탁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그다음에 KBS 이사나 네. 뭐 박문진 이사 그렇죠. 선임권 뭐 이런 걸 다 맞아요. 방통위가 갖고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규제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면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도 기능이나 시사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규제하고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에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년 내지 4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 재승인 심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방송의 공정성이에요. 공정성이 뭐 과락이 된다. 즉 600점, 1000점 만점이거든요. 600점 이하가 되면 바로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뭐 취소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없었고요. OBS. 아니 OBS가 ITV였죠. ITV. 그게 없어져서 OBS가 된 거죠. 아, 네네. OBS가 ITV를 인수해서 그래서 네네네. OBS로 탄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통위가 다른 정부기관과 다르게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합의제 행정기구.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구들은 전부 다 독임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만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게 만들었고 그중에 2명을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게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고 그걸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뭐든지 처리하라고 하는 합의 정신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미국의 FCC 연방통신위원회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 셉니다. 방송국을 문을 닫게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의 지배 구조의 최상위, 네. 방송국의 의사결정의 최상위 이사회를 구성하죠. 구성할 수 있는 네.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세다. 그런데 문하나님, 네. 방통위의 성격이나 자격, 뭐 여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뭐 아들 학폭 의혹,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이 과정에서 이게 탈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선수구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전문성, 네. 경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 방송통신 전문성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력이 전무하다라는 건 누가 봐도 사실 아는 얘기잖아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니에요?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기자 출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2007년에 이제 정계 입문을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정부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같은 걸 지냈는데 네. 이런 정부 관련이 혹시 방송과 통신의 전문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본인이 언론계 생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인정합니다. 근데 네. 지금 2023년이에요. 본인이 2007년에 정계 입문하실 이후로는 언론계하고 말 그대로 동떨어진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얼마만큼 세밀하게 알고 있고 고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저희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방통위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의 그 규제위원회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FCC. 네. 근데 이 규제위원회라는 것이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게 이해가 돼요. 거기서는 네.
최소한도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통제하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 밑에 두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도로 바깥에서 진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방통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전체를 쥐고 흔들기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거든요. 그 전문성, 방송통신 전문가냐 하는 부분을 조금 먼저 땡겨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언론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방송통신 전문가냐? 이게 또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자마자 한 발언이 있어요. 네. 요거 한번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방향에는 저는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BC 인터내셔널, 일본의 NHK 국제방송 이걸 왜 언급했느냐를 많이 따졌었는데 근데 BBC 인터내셔널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BBC 월드 서비스. BBC 월드 있어요. 월드. 네. 네. 월드 서비스. 이게 BBC 인터넷이라는 건 없는 거죠. NHK 국제뉴스는 있어요. 그건 있고. 네네네. 그거는 있습니다. 예. BBC 월드인데 이거 그 외국 나가서 호텔에서 나가도 그게 자주 나오죠. 나오고요. 네. CNN하고 BBC 월드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그 채널에도 있어요. 채널에도 케이블 있어요. 채널에도. 케이블 예, 채널에 예, 많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송을. 네. 자, 아유 뭐 들리실 수도 있죠. 명칭이 살짝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첫 일성으로 사실 예. 가짜 뉴스 얘기를 먼저 하셨고 사실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공산당 기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을 때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제 그 수장을 맡을 만한 어떤 고민의 흔적이라든지 철학, 원칙 같은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꺼내놓은 얘기들은 공산당 기관지,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런 걸 먼저 꺼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앞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할 일이 그 부분이다라는 거를 미리 저는 보여주신 네.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언론관이 적절한지 얘기도 이제 조금 이따 따져보고요. 그 방송 전문성과 관련해서 BBC 인터내셔널, NHK 언급을 한 거는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곳 아닌가요? 수신료로 운영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뭐 BBC 월드라든지 아니면 NHK 국제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 자국의 어떤 세계적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매체예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매체, 그러니까 매체가 있잖아요. BBC와 NHK가 있는데 왜 월드든 아니면 국제방송을 만들었겠습니까? 네네.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자국에서 만든 또 자기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게 만들려는 의도예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국제적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펼치고 있는 어떤 뭐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좀 예. 좋게 만드는 역할을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건 전부 다 수신료로 운영이 돼요. 지금 NHK나 BBC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수신료가 많거든요. 한 10배 이렇게 되던데요. 10배, 예, 5배에서 10배요. 그러니까 NHK는 12,000원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 예. 그다음 BBC는 22,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2,000원. 네, 그 10배네. 돼요. 우리 2,200원인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3,500원. 5배에서 맞아요. 그 정도 우리는 되는 거죠. 2,500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된, 그러니까 그 이동관 지금 후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시행령으로 통과시켜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수신료가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실제 KBS가 자체적으로 돈을 걷게 되면 약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수신료의 한 30%가 수신료 걷는 데 들어가는 돈이 돼버려요. 오. 그러면 지금보다 수입이 확 줄어들고 반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의 KBS 운영도 버거운데 네. KBS가 그럼 BBC 월드처럼 또 다른 형태의 뭐 KBS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요.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금 그 BBC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수신료뿐만 아니라 외무부에서도 돈을
지급해요. 지원해줘요. 정부에서도. BBC 월드에다가. 그럼요. 왜냐하면 외무부 업무가 뭡니까?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 일을 BBC 월드가 하고 있으니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료 플러스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서 운영이 돼요. 9천만 파운드. 네. 근데 1,460억 원이 KBS는 넘죠. 예. 지금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에 돈을 지금 더 못 받게 돼 있는데 수신료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네.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22일에 예.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 협의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허위 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사실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그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굉장히 공영방송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대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공영방송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공영방송이 제대로 딱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신료 이걸 흔들어 가지고는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말하자 세금으로 이렇게 보충해 주려나? 근데 또 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그 얘기 쭉쭉 해요. 말하자면 영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공영 다민영 체제다. BBC하고 NHK 빼놓고는 전부 다 민영이니까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되지 않냐. KBS도 KBS2는 민영화하고 MBC도 공영방송이지만 민영화하고 YTN도 준공영방송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민영화하고 그러니까 소위 BBC와 NHK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예. 그게 좋은 모델이다. 예를 들면 일공영 다민영이라고 하는 체제가 네. 좋은 거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영국과 지금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 예를 들어볼게요. 네. 미국은 공영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방송은 PBS라고 하는 네.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라디오는 NPR이라고 해서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그래서 예, 이게 맞습니다. 하나만 NPR.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의 공정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폭스뉴스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게 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방송이 상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폭력적 선정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폭스뉴스에서는 뉴스 채널인데 무슨 네. 일까지 했냐면 앞에 아나운서를 치마 입은 아나운서를 세우고 앞에 투명 아크릴판으로 만들죠. 하는 것도 했어요. 그게 예전에 폭스뉴스예요. 했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과 밀월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상식이에요. 네. 그러면 경제 어떤 주체가 방송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악어와 악어새처럼요. 방송 정책을 만드는 정부는 그 방송국의 규제를 풀어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그 방송사는 그 정부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친정부적인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공영방송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공영방송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정성 또는 뭐 상업성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하고 수신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송, 정말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국민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 있잖아요. 주 시청층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공영방송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돈이 안 되고 시청률이 낮으니까 광고도 안 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고 뭐 기후변화 문제도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공영방송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많은 게 문제다. 이 논리는요. 기본적으로 방송의 상업화를 더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정말 말초신경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방송을 내몰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공영 방송 통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의문이다. 예.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이 어떤 역할을 각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시대적 추세, 트렌드에 맞는 그런 방향성,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자, 이 전문성 부분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언론관 관련해서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 말씀하셨는데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발언의 의도가 뭡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지 직접적으로.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 공산당 기관지 했을 때 떠오르는 혹시 매체가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북한 조선방송. 거기는 노동당. 조선중앙TV. 예, 조선중앙TV. 거기는 사실 네. 북한 노동당이고 네. 공산당을 독재를 하고 있는 데는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있지. 정말 인민일보. 인민일보 맞습니다. CCTV 뭐 예. 이런 거예요. 사실 중국은 거의 다 관영 매체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민일보 기사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언론도 아닌 인민일보는 왜 그렇게 우리 언론이 많이 인용 보도를 할까? 그게 굉장히 네.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 아니지 않느냐. 그 말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언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산당 기관지가 아닌 거여야 되잖아요. 일단 대한민국에 공산당 자체가 없고 기관지 성격의 언론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가 묻죠. 도대체 어디가 기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국민들이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한데 그 앞에 말이 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정치 지형이나 성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예, 해석. 뭐 이동관 뭐 후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 말을 그대로 연결시켜 보면요. 현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언론사를 다 본인은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형태로 보는 게 아닌가. 언론이 아니문이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근데 그 말이 교수님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뭡니까? 이해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중국 됩니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굉장히 충실한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언론이 바로 공산당 기관지와 그렇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로 왜 그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공산당이 그러니까 야당인 나라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 아니 공산당이 야당. 그 뒤 문희정 그런 데가 평론가가 있나? 내 말의 뒷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아니요, 다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음. 다른 언론사가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여기서 말은 안 하겠는데 네. 국민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물어보세요. KBS에서도 저희가 공산당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KBS 사사건건 앵커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한테 그럼 저는 공산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희정 평론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막 열심히 옹호하고 이런 언론사가 그 논리에 맞으면 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동관 수석의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예.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네. 해임 14일 날 청문하겠다.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KBS 이사장도 이제 해임을 할 그럴 것 기세고 같아요. 예. 그게 다 8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런 일 하라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김효재 직무대행이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동관 수석이 워낙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 임명되고 나서 이런 일을 하면 본인한테 본인 손에 소위 이제 일본 소위 표현이에요. 피 묻히기 싫은 거죠. 미리 정리 다 해놓으면 본인은 사장만 싹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이사를 바꾸면 그 다음 사장 해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동관 수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23일이 두 사람의 방통위원들이 지금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때쯤 임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명만 남습니다. 네. 만약 맞아요.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켜주면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관 둘만 남아요. 두 사람만 남아요. 그럼 둘이서 이제 하는 거죠. 둘이서 원래 사장 5명이어야 선임권. 되는데. 그러니까 정원은 5명인데 2명이 재적 인원이 되는 거죠. 근데 황당하게도 지금 방통위 법에 보면 출석을 그러니까 회의를 요청하는 게 2명이고요. 예, 그리고 맞아요. 나서 재적위원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2명이 찬성하면 끝이에요, 그냥. 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건 합의제 기구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동관 탄핵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빨리 내는 게 탄핵도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시간이 없죠. 탄핵 사유를
없애는 게 아닌가. 이동관 그러려고 할 수 탄핵설. 있죠. 그래서 지금 속도를 막 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이 네. 이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예.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서 모든 걸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독재 국가가 되니까 그걸 윤석열 이유로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가장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될 소지를 누군가 해놓고 그 사람은 퇴사를 했다거나 예, 지금은 그 일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네, 그렇군요. 네. 김효재 직무대행도 8월 23일이라 8월 임기가 23일이면 임기가 끝나십니다. 맞아. 예, 이게 공통점입니다. 네. 임기가 끝나세요. 네. 그 전에 그냥 싹 뭔가를 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처럼 이동관 이제 위원장 임명이 되면 아마 이제 뭐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것 같아요. 그럼 사장 교체의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또 탄핵 절차를 밟는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또 어떤 정도의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미디어톡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